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오엘 스님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통성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제 MBTI로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MBTI가 어떤 유행이에요? 라고 하죠. MBTI가 이렇게 나온 세월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성향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유익한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인정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죠. 그래서 MBTI가 주는 효과들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다를까? 정말 다른데 그러면서 오해나 갈등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서로가 성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인식이나 판단 이런 기능이 서로 다르구나를 갖다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 프로그램으로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큰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하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스타일, 자기 성격 유형 이런 것에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규정해 버림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가 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굴레나 감옥 속에 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불교에서 말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어떤 그런 만들어진 이미지, 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양이나 형태, 크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고 원만상호를 갖추고 있는 인격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편적으로 MBTI와 같은 형태로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대.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규정화, 규격화 시켜버린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교 금강경에서 나오고 있는 공사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구속하게 하느냐, 또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부분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상, 나의 어떤 신념 구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내가 스스로 잡혀버린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I형입니다. 또는 E형입니다. 또는 뭐 NT형입니다. 뭐 SF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를 구속한다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즘 말로 이런 걸 갖다가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끈기가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단정을 지어 놓으면은 스스로는 그러한 상태로 고착화되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둥근 잔 또는 좀 넓은 잔, 또 주전자와 같은 형태로 있는 잔, 뭐 그런 잔에 부으면은 그 잔의 모양에 따라서 물이 다르게 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얼음을 갖다 얼린다 생각하면은 얼음 종류는 물이 뭐 사각형, 삼각형, 뭐 육각형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래 얼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같은 그런 인격인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분주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이런 식으로서 만들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그 안에 갇혀가지고서 자기의 모습을 바꾸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불교에서 금강경에서 상을 없애라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세상을 만났을 때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틀 속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상이라 그럽니다. 이미지를 미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나 불교에서는 그 상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되겠어요. 상을 없애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상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고정관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서 딱딱하게 규정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나를, 고정관념을 자기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거죠. 근데 세상의 본질은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빨간 세상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상당히 딱딱한 색안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죠. 아름답게 보입니까? 불안한 세상인가요? 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세상인가요?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색안경의 결과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자기 이미지이고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라.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금강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 그거 바로 뻥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MBTI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MBTI는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는 이제 외향형이냐 아니면 내향형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E형이다, I형이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감각형이냐, 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래서 S형 또는 N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단 기능으로서 저 사람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했을 때, 저 사람은 사고형이냐 아니면은 감정형이냐, 그래서 T형이냐 F형이냐 이제 이렇게 또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기능이죠. 생활 기능이죠. 생활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 사람은 판단형이냐 또 인식형이냐에 따라서 J형 또 P형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8가지로 해 가지고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분석가형인가, 또 아니면 이 사람은 외교관형인가, 관리자형인가, 또 탐험가형인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분석가형이라면 주로 이제 우리 NT형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석적이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맞으니 내 말이 맞다.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고정관념이나 신념이나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대부분 NT형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 어떻게 흘러간다, 또 무작위적인 삶에 있어 가지고서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감정이 흘러간다라는 거라부터 해서 무작위적인 삶에 있어 가지고서 그러는데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 외고관형들의 특징은 이러이러해야 돼. 세상은 아름다워야 해. 이런 틀을 갖다가 집착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과 상실감, 혐오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세상은 이러이러해야 돼. 세상은 아름다워야 돼. 이런 부분이 되면은 본인이 불편합니다.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죠. 불교에서는 선이나
악이나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나 결국 뭐죠?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곳에 함몰되어 가지고서 본인이 힘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관리자형으로 있는 것이 이제 SJ형인데요. 관리자형. 원래 그래 왔어. 규칙은 지켜야 돼. 이러한 관리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쉽고, 그리고 재행이 무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행 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정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네 번째 탐험가형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SP형들입니다. SP형들인데 드러나는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자극이나 느낌에만 함몰되기가 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에 집착하기가 쉬운 그런 유형이고 통찰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탐험가형들은 감각적 즐거움 같은 것들은 허망하고 아지랑이와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번개와 같다라는 어떤 사실을 갖다가 좀 유념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징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불교를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금강경에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들, 우리가 쓰고 있는 세강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성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정관념, 자기 믿음, 자기 성격 스타일, 자기 주장, 강요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세강경이단 말이죠. 이 세강경을 끼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이에요. 반야신경의 내용에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색즉시 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공즉시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색수상행식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착각이라고 합니다. 색안경으로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반야신경 내용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착각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도 없다. 젊다는 것도 없다. 다 어떻다? 착각이지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고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이 MBTI에서 NT, SF형 뭐든 간에 스스로 나는 이러이러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것은 그 색안경을 다 벗어버려라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사상과 관련해 가지고서 대표적으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참 이게 금강경에서 사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매우 커요. 첫 번째 부분은 아상입니다. 아상이 뭐죠?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다. 내가 한다. 이 나다라고 한다. 내가 한다. 내 물건, 내 친구. 어쨌든 이 내가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같이 지내거나 같이 생활하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 불교에서는 상이 강하다, 아상이 강하다 이제 그러는데,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있을까요? 사실 숱한 불교 수행자와 또 다른 어떤 집단에서의 수행자들은 공통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무아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화 도중에
내가라는, 나가, 저는 이런 단어를 갖다가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왔던 세월은 어마어마합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과 비용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왜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규명해 보니까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죠. 그럼 이 나가 강한 사람이 좋을까요? 약한 사람이 좋을까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를 갖다가 찾는다. 예를 들어 내 생각은요, 어머님 제 생각은요, 어머님 제 의견은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 며느리를 찾게 되면은 그 시어머니는 어떨까요? 시아버지는 어떨까요? 남편은 어떨까요? 이것을 갖다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 생각, 내 의견을 갖다 상의를 합니다. 그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고정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가 이해해. 정말 그럴까요? 불교 입장에서는 나나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부처입니다. 원만하죠. 그래서 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 어찌 보면은 폭군처럼 들립니다. 나니까 이 정도로 버틴 거야. 다른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어. 자기 우월감적인 표현이죠. 역시 자기 우월감적인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또 역시 아상이죠.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뭐가 있죠? 역시 아상입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는 ISTJ라서 계획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ISTJ라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구속입니다. 이건 내 아이디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내 아이디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소유권과 나를 동일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아상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나 흔히 품고 있는 마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서 자존심인지 또 자만심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뭐라고요? 자만심이단 말이죠. 진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라는 단어는 별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만심의 종류다. 그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갈등을, 부담을 지우기 쉽다.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불교 사상 중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불교 경전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주는 의미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상인데요. 인상. 이게 이제 나가 있으면은 누가 있죠? 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너에 대해서 규정 짓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나를 구별 짓는 마음. 아상이 없어지면 인상도 없어집니다. 근데 인상이 있으면 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는 마음, 이것을 갖다 인상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예들이 되겠어요.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예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세대 간의 벽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에 세대 갈등이 굉장히 많죠. 그죠? 어른도 또 젊은 분도. 요즘 왜 저렇게 저 아저씨는 꼰대야?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인상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T형이라서 그런지 역시 피도 눈물도 없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를 갖다가 함부로 판단하고 낙인 찍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미리 낙인 찍고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잘못입니다. 우리 가족과 남은 엄연히 다르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 집단 위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내 집단 위주의 생각하는 거 뭐라고요? 인상이다. 너희들 다른 집단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식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까? 참 대한민국 사회는 뭐 정치공화국 뭐 정말 대단한 어떤 갈등공황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런 정치적인 견해, 저런 이념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 분별심이 되겠어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렇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안경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중생상입니다. 중생상은요, 일반 중생,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신을 한계 짓고 비하하는 마음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일 뿐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대충 살다가 가야지. 우리 이런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뭐 자살하는 분도 심지어 있을 정도이니까 스스로 한탄, 탄식, 망했어. 막 이런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중생상입니다. 저런 훌륭한 사람들은 태생부터 다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생상입니다.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어. 누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생각? 중생상입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노예가 되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공부는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속인이 어떻게 해? 그럴까요? 마음 공부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단 말이죠. 한 개인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을 위해서 마음 공부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 공부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단 말이죠.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한계 짓고 비하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이런 중생상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중생상들이 있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평화와 행복을 구현할 수 없다. 이 중생상들을 어떻게 없앨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처님께 고민하셨단 말이죠. 네 번째는 수자상입니다. 목숨 숫자인데요. 그래서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서 생명과 젊음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까? 늙어간다, 젊음을 잃어간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프고 뭔가 우울하고 아쉽고 자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이것이 중생들의 수자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라는 상에 다 갇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갇혀 살죠. 근데 그 상에 갇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건강한 생각일까? 아닐까? 이런 부분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 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요즘 40은 나이가 많은가요? 안 많죠. 근데 이런 소리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요즘 60이 넘어가지고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학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70이 돼가 박사학위 도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벌써 40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젊어 보여야 해. 주름이 생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뭐죠? 육체적 변화의 거부인데요. 육체적인 변화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저항을 하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무슨 상? 수자상입니다. 젊음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또 죽기 전까지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생존과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집착이 많고 애쓰고 그리고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그게 무슨 마음? 수자상입니다. 젊음을 생명을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집착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마음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병들고 넉넉은 절대 안 돼. 자연스러움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얼마나 있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언어와 단어 속에서 이런 표현들 얼마나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아마 슬퍼하시거나 좀 비탄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은연중에 많이 할 것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갖다가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을 깨라, 색안경을 벗어라, 고정관념을 없애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만약에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친구가, 또 우리 여자친구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이래 해야 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것이 정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끔찍하겠죠? 끔찍할 것 같아요. 판단 잘하고 분별 잘하고 시비 잘하고 또 자기 주장 고집 세고 다 이게 뭐라고요? 상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MBTI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나는 NT형이다. 나는 SP형이다. 나는 무슨 형이다. 스스로 나 자신을 그 안에 가두려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T니까 공감을 잘 못해.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 틀에 갇힌 행동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 놓고 있는 스스로 만든 감옥, 쇠사슬이 됩니다. 색안경이죠.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음을 깨닫고 그 안경을 잠시 벗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범소유상, 계시, 험양, 약견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고 건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형상이 뭐죠? 눈에 보이고 있는 산화대지가 형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 생각들, 이미지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감고 이렇게 뭔가를 떠올려 보시면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그 이미지가 색깔이 보일 거예요. 또 형태가 보일 거예요. 또 그 크기도 보일 거예요. 다 뭐죠?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사라진다 그러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 눈을 감고서 눈 안에 있던 이미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떠한 믿음, 체계들, 어떤 주의, 주장, 고집들 이것들도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문장들도 뭐라고요? 상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잘못 보게 되는 것이고 힘들다. 그래서 경전에서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 험양,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물은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믿음과 또 주장과 의견과 생각들이 많은지 한번 이렇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의 어떤 그 주제는요, 공허의 관점에서 본 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병원형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